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읽어주는 택시기사 제키입니다. 저번에도 한 두 번 정도 올렸었는데 조회수는 그저 그렇고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컨셉 같아서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제 컨셉은 진짜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택시기사로서 택시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면 택시기사의 마음으로 기사를 읽어드리는 그런 컨텐츠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편파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건 내 마음이니까. 일단 첫 번째 기사, 광주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서울 쪽도 택시 요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9월이다, 10월이다 하는데, 보통의 기사들이 10월부터 인상된다고 나오고 있네요. 500원 인상, 그리고 장거리 이동, 심야 시계외, 이런 쪽으로 조정이 된다고 해요.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2km에 4,300원이었었는데 2023년 7월에 올라가지고 이번에 1.7km에 4,800원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요금이 우리가 100원씩 기본 요금 끝나면 100원씩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134m에서 132m로 2m 줄었는데 장거리일수록 요금 상승폭이 커진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지는 것처럼 써놨는데 그렇지도 않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봤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막 AI한테 물어보고 해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여기에 있길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이거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나요? 저는 안지 한 1,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택시는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복합적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런 기사의 내용을 보면 15km가 넘어가면, 시속 15km가 넘어가면 시간요금은 없다는 건가요? 처음 듣는 소리라. 다른 부분에서 지역별 택시요금을 봐도 그냥 시간요금이라고 나와 있지 이런 시속에 관한 얘기는 없었거든. 이런 거는 구청이나 이런데 택시 행정과나 그런 과가 있나? 하여튼 택시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 개인 택시 조합에 전화하면 알란가? 맨날 장기나 두고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라고 다 아는 거 아니고 같이 알아가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할증도 저번에 기사에서는 할증 이런 얘기 없었는데 할증 부분도 나와 있네요. 0시에서 4시 20, 23시에서 0시 20, 0시에서 2시 30, 2시에서 4시 20.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기존의 광주 같은 경우는 심야 할증이 12시부터 4시까지 20%한 가지였는데, 이제는 23시부터 04시까지 20%가 붙고요. 그리고 자정부터 00시부터 02시까지 10%가 추가로 붙는다는 거. 이게 아마 광주광역시 택시 요금 오른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안, 이안이 있었잖아요. 이안은 서울의 방식, 이안은 부산의 방식.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0원 줄래 500원 줄래 하면 누가 1,000원을 주겠냐고. 왜 협상을 그딴 식으로 하냐 이거죠. 일단 1,000원을 던져놓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500원을 요구하는 거지. 1,000원이랑 500원 두 개를 요구해놓고 너 돈 내놔 1,000원 줄래 500원 줄래 하면 누가 1,000원을 주냐고. 진짜 협상의 기본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길래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역시나 부산의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시계외 할증 같은 경우 담양, 장성, 한평, 나주 빠진 데가 뭐야 이건. 깜짝이야. 멍미 갑자기 알리를 주문을 해. 내가 눌렀나? 담양, 장성, 한평, 나주
광주 근교에 화순은 빠졌나? 나주 등이구나. 다행이네요. 화순이 제일 지랄이거든. 장성도 지랄이긴 한데 차라리 장성은 뭐 6km 가면 얼른 나오기라도 하는데 화순 같은 경우는 뭐 10km 진짜 내남지구 이런 데서 가면 5km 나오고 10km, 10km 초반 가가지고 나오는데도 한참 걸리니까 하여튼 나머지 다 마찬가지긴 하네요. 하여튼 나주 등이라고 했으니까 화순도 포함이 될 걸로 보이고 인접 시공구 할증에 대해서 현행 주간 35%, 심야에 심야 할증까지 합쳐서 40%. 참 재밌는 산수예요. 35 플러스 20은 55인데 왜 저딴 식으로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심야와 시계외 할증을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 할증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주간은 40%고 심야는 50%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은 35, 40인데 40, 50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냥 40 더하기 20 하면 안 되나? 꼭 40 더하기 심야는 10을 해야 돼. 난 저 부분 이해가 안 가. 안 그래도 주간에는 그나마 길이라도 잘 보이잖아. 막히더라도 시계열 나가면. 심야에는 길도 안 보여요. 잘 모르는 길이고 뭐 카메라고 길이고 논두렁이고 다 조심해야 되고 더 힘든데 고작 현행은 5%, 이거 올라봤자 10%더 번다는 거죠. 참 그냥 플러스 20% 하면 좋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 모범택시, 뭐 모범택시가 광주에 있나요? 공항에서 본 적은 있어요. 한 대, 두 대 서 있는 거 본 적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서역을 갔었는데 모범 택시들이 쭈르륵 서 있더라고. 그 옆줄에 중형 택시들이 서 있고, 역시 서울은 돈 많은 사람이 많나 봐요. 광주는 가난해서 모범 오면 안 탈걸요 아마. 현행 뭐 이것까지는 제가 안 읽어 드릴게요. 이거 모범 택시, 대형 택시 하시는 분들 이 부분 스톱 해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지난해 협약을 맺고 용역 진행,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13.3% 잠정 결정,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 청취와 9월 물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래저래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면 10월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가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시기가 참 애매하네요. 23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법인택시 회사들이 산학금을 거의 1월에 올렸거든요. 다음에 1월에. 그 전에 먼저 올린 회사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요금이 올라서 손님도 좀 줄고,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려면 6개월, 못해도 한 3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10월부터 올려서 10, 11, 12, 3개월이구나. 3개월 하고 1월부터 법인택시 회사들이 산업금을 올린다면 이제 요금 올랐다고 손님 약간이라도 줄겠죠? 줄고 아이고 오른 거 별로 느끼지도 못하겠네,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이제 산업금 올라버리는 거지. 이제 좀 느껴질만 한데 올라버리는 거지. 참 애매한 시기에 시행이 되네요. 10월이면. 네, 여기까지 이렇게 광주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뭐 밑에도 있었지만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확정된 것처럼 썼다가 마지막에는 어디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아마도 99%는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 다음 또 다른 기사 한번 봐볼게요. 뿅. 네, 이번 기사는 싱글맘 정가은 택시기사 했다는 그 내용. 뭐 대부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정가은님 이쁘죠? 롤러코스터에서 인기 많았었고, 요즘에 이제 방송은 뭐 하긴 하겠죠.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안 보지만 어느 방송에 게스트로 나가고 뭐 돈은 벌고 있을 거예요. 남는 시간이 많은지 택시 기사
이 아마 이제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고, 또 부수적으로 나중에 일 없을 때 부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개인 택시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은 좋은 점이죠. 사람들한테 뭐 택시기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뭐 택시 해보려는 사람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뭐냐, 택시기사 해보겠다고 막 했을 때 허황된 얘기를 막 내뱉었었죠. 대기업보다 낫다, 잘만 하면 1,000만 원 더 벌 수 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도 가능은 한데, 거기서 아무리 개인 택시라고 해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7, 800 정도밖에 안 남죠. 근데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택시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었던 부분, 뭐 이래저래. 그렇지만 저는 정가은 매우 좋아합니다. 이쁘잖아요. 자격증 딴지 2달. 우와, 운전을 30년을 했어? 몇 살인데?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 뭐 여유 있으면 개인 택시로 하면 나쁘지 않죠. 내려보면 등등등. 이게 이분이 그 옛날 어느 방송사에 택시라는 그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쇼? 버라이어티? 리얼? 하여튼 택시 타고 다니면서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도 초청해가지고 대화 나누고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유튜브는 보진 않았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손님을 태운 건 4팀. 이게 예약받아서 그럴 거야 아마. 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면서 뭐 길방 손님을 태웠다든지 했으면 이것보단 더 태웠겠죠. 근데 뭐 워낙 일하는 시간도 짧고 또 저런 식으로 예약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이니까 뭐 송파구에서 태워서 어딘가에 내려주고, 뭐 중구라든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두 번째 손님을 태웠을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이렇게 건수가 처참한 거죠. 4시간 운행해서 4만원 벌었다고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1,000만원 어떻게 버실래나? 하하하. 어쨌든 뭐 정가은님을 까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게 뭐야 이게. 물론 유튜브를 위해서 뭐 인터뷰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사람들이 택시기사의 처우가 어떤가를 좀 알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뭐 한 일주일이라도 진짜 택시기사처럼 일해가지고 뭐 얼마 벌었다, 이런저런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거시기 하고요. 나중에 일이 없어진다면 진짜 하게 되겠죠. 노후 준비라고 생각한다. 택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전에도 말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 운전에 어느 정도 적성도 맞아야 되고,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라든가 인내의 마음도 좀 세야 되고, 또 멘탈이 세야 돼. 상처받았다고 거기에 일 못하고 해버리면 힘들어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작은 사고라도 나게 되는데, 재수없으면 큰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멘탈이 흔들려서 관두고 할 거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죠. 차라리 다른 직종을 알아보는 게 낫죠. 다른 운수업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얘기했다가 그거는 쉬워 보이냐 소리 들을까봐 말을 못하겠네. 그럼 하여튼 응원은 해요. 이쁘니까. 그럼 다음 기사로 갑니다. 뿅.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독점적 구조의 승객 기사 모두 불합리한 피해가 심각하다. 카카오 택시가 독점을 하고 있죠. 현장 기사들과 이용자들은 장거리 픽업, 중형 택시 공급 변화, 낮은 요금 체계, 이래저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제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픽업이 좀 대체로 짧죠. 대부분 2km 미만의 픽업을 받으니까. 물론 옆에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픽업은 3, 4km, 4, 5, 6km도 받지만 일반 시내 도로에서 픽업을 갈 때는 보통 2km 미만을 받죠. 근데 비가맹 택시들 같은 경우는 2, 3km대만 와도 나쁘지 않아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힘들어지는데 기사들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용자들은 기다리느라 힘들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장거리 픽업을 가다 보니까 취소가 많아지는 거죠. 물론 취소가 꼭 장거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데 단거리 픽업도 싸가지 없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람이 취소하는 건지 콜이 없어서 AI가 빼가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카카오는 공정위 제재를 받았으나 혐의는 부인됐다. 아직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가 봐요. 난 무효가 된 줄 알았더니 아닌가? 그건 다른 건가? 모르고 넘어가고. 비가맹 기사들은 3에서 7km 장거리 픽업이 많고 8km 이상도 받아봤어요. 가는 도중 도착 직전 취소. 환장하죠. 차라리 한 30초 1분 이내에 취소하면 에이 씨발 하고 마는데, 만약에 한 12, 3분짜리 한 7, 8분 갔는데 취소해버린다든지 이제 한 2, 300m 남았는데 취소해버리면 사람 돌아버려요 진짜. 현재 카카오티는 배차 완료 2분 이후 취소 시 10분간 호출 제한. 2분도 길다. 근데 저거 하고 있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렀다가 저게 과연 되고 있을까요? 2분 이후 취소 시 10분? 난 한 5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또 7일 내 다수 취소 시 최대 24시간 제한. 이게 중요하죠. 최대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취소를 해야 24시간 페널티를 줄지 궁금합니다. 내가 봐서는 하루에 한 열 몇 개씩 취소를 일주일 동안 해야 저 정도 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뭐 택시를 하루 종일 타건 하루에 많이 타야 2번, 4번 타지. 그 중에 취소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 그 중에 너무 멀리서 오거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한두 건일 건데 그거 갖고는 제대로 페널티 주지도 않죠. 거기다가 기사 보상 체계가 미흡하죠. 미흡한 게 아니라 없죠. 우리 비가맹한테는. 근데 비가맹 기사의 얘기를 쓰면서 왜 미흡하다는 표현을 여기다 써놨냐? 이제 가맹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취소 시 취소 수수료를 조금 받죠. 그것도 일반 호출에 대해서는 안 주고 블루 호출, 지금은 가맹 호출이라고 해야 되겠죠. 블루 파트너스. 이게 문제예요. 일반 호출이든 가맹 호출이든 이런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다 못해 가스비 정도는 건져야 될 거 아니야. 한 5km짜리 픽업 가는데 한 3km 갔으면 가스비에 최소한의 피해 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문제가 커요. 중형 택시 공급 변화로 소비자 선택권 영향. 뭐 벤티, 블랙 등등등. 중형 택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과연 그럴까요? 중형 택시가 대부분일 건데,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비율이 차이가 있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넘게 일해본 결과 한 95% 이상이 중형 택시인데, 솔직히 서울 빼놓고는 이런 비율 차이가 우려할 만한 장소는 없을걸요. 비나 눈, 악천후나 출퇴근 혼잡시간, 어쩔 수 없이 비싼 상위요금 택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카카오 택시 돈 벌어주는 짓거리죠. 이게 뭐냐면 블루 호출하는 거죠. 가맹 호출하는 거. 수수료 더 내고 가맹 호출하는 거.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블랙도 하고 있는 분이 있나? 달고 있어도 호출이 잘 안 올 것 같대요. 광주 같은 경우는 가맹 호출을 얘기하는 건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들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서 많이 쉬어버렸을 때, 그때 아니면 명절 때, 이때
가맹 호출이 어마어마하죠. 카카오 돈 쓸어 담죠. 하지만 위에 나와 있던 취소 수수료나 이런 불로호출 같은 경우, 불로호출은 아예 없던가? 그렇죠. 아마 취소 수수료는 약간 줘요. 만약 2,000원이면 600원인가 주던가? 취소 수수료. 근데 가맹 호출에 대한 수수료는 기사한테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일은 기사가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개해주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간다는 거죠. 나쁜 새끼들. 에휴, 낮은 요금 체계, 기사 수익 악화, 서비스 공백. 일본이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일본이 요금이 꽤 비싸더라고. 서울이 1.6km 4,800원, 추가 요금 131m 100원. 도쿄는 거의 1km에 4,500원. 우와. 또 이후에는 250m에 255m에 거의 1,000원. 우와. 몇 배냐 도대체? 1,000원이면 계산이 안 된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원에 100m에 100원, 200m에 1,000원. 그러면 혹시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 몇 배야? (100m에 100원이라고) 치면 1,000원이면 1kg 5배구나. 5배가 비싸네요. 대략 말한 거예요. 정확히가 아니라 대략 100m 100원, 200m 1,000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일본이 추가 요금도 5배가 비싸요. 기본 요금도 2배가 비싸고. 그러니까 일본 가면 멀리 갈 때는 택시 타지 말아야겠거든. 요금 폭탄 맞는다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택시 요금 되게 싼데 사람들은 택시 요금 500원, 1,000원 오르면 막 벌벌 떨어버리니까. 에휴, 그런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 데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말하면 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엄청 싸다. 아이, 비교할 나라랑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뭐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이런 수준은 넘었잖아. 서울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지방 같은 경우는 더하죠. 또 요금도 낮고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당 수익은 최저임금에 가깝다. 최저임금도 안 되죠.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차 막힐 때 운행을 하면 최저임금도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제가 좀 괜찮게 될 때 시간당 25,000원 정도 버니까 그렇게 9시간을 해야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막 2만원도 못 벌 때도 많고요. 그래 버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힐 때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쉬는 기사님들이 많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유류비, 차량 유지비 부담은 커지는데 수수료는 부과된다. 이건 패스. 기사들이 정체 구간이나 출퇴근 시간 운행을 꺼리면서 정작 승객이 절실한 시간대에 택시 공백이 발생한다. 왜 택시 공백이 발생을 하겠냐고. 차 막혀, 힘들어, 비 많이 와, 안 보여, 눈 많이 와, 미끄러워, 명절, 나도 명절에 쉬고 싶어, 주말, 나도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근데 일을 하는데 돈은 똑같아. 막히든 정체되든 느려지든 위험하든 명절이든 주말이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시간대 그 날짜에 일을 해도 택시 요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택시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지 말고 왜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봐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5시에서 7시까지 뭐 할증 10% 붙여준다. 그리고 뭐 주말은 종일 할증 20% 붙여준다. 뭐 금요일은 빼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금요일도 넣어야 돼. 그때 택시 부족해. 금, 토, 일, 3일 다 넣어야 되고 명절 때도 하루 종일 할증 20% 붙여준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사님들이 나와서 일을 할걸요.
근데 그게 현실화가 돼야 돼요. 제가 뭐 아파트 안이나 골목 들어가는 것도 추가 요금 받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생을 하잖아. 돈은 안 돼도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차 막힐 때, 눈 비 올 때도 차 막히고 느려지고 효율 안 나오고 위험하고, 주말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일반인들처럼 대인관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모임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러지만은 못해.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나왔으면 뭔가 좀 더 혜택이 있어야지. 그래야 나올 맛이 나지. 그래야 안 나오던 사람들도 나도 나가볼까 하고 나오지. 그러면 택시 공백이 발생을 안 하죠. 발생을 해도 그게 아주 크게 줄어들죠. 그런 걸 생각해야지. 이런 기사만 써놓고 발생한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요? 싫어. 정말 싫어. 카카오의 국내 택시 점유율 90% 이상. 아이고, 영상 길어진다. 독점적 지위.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이사에게 과도하게 부과. 배외 영업수수료. 여기에 38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는 거 모르겠네. 계속 버티고 있을 것 같은데. 심야 할증 인상에도 불구하고 호출 배분이 가맹 중심이라는 현장 비판은 여전하다. 이제 그런 거죠. 콜이 많을 때는 가맹이고 비가맹이고 어느 정도 잘 뿌려주는데, 콜이 좀 적어질 때는 가맹 쪽으로 좀 더 가는 느낌이 확실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비가맹 택시는 외곽으로 밀려난다. 그런 게 많죠. 광주 같은 경우 뭐 효천지구, 평동, 아니면 뭐 매곡동, 일곡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좀 더 심해진 것 같아. 먹고 살라니까 하는 거지. 전문가들은 시장 독점 구조 자체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너무 독점이죠. 카카오 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이 공정하대요. 확시. 일부 혐의를 벗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하나밖에 없죠. 지랄하고 차 빠졌네. 뿅. 아우, 며칠 모았더니 기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 목이 아플 정도야. 이건 저도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서울 쪽에서 시행을 해봤었나봐요. 베타로. 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즘에는 뭐 다른 분들 유튜브도 잘 안 보니까. 이게 보니까 블루 파트너스 이용료 할인 쿠폰 3장, 카카오 앱이 주행하면 3000포인트 적립, 벤티 블랙 이용 시 3포인트 적립, 바이크 킥보드 바이크 5% 적립. 이게 밑에 보면 뭐 택시비를 할인받는다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데, 택시비를 할인받는 게 아니라 블루 파트너스를 불렀을 때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3,000원 수수료를 냈다 그러면 택시비까지 해갖고 5,000원 할인이 되나 보지? 나는 호출비만 할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다시 보니까 일정 포인트 적립. 저는 이 포인트 적립도 진작부터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택시에 대해서 가맹 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래도 한 1%라도 만원 내고 택시 탔으면 한 100원 정도라도 적립을 해주는 게 진작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워낙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이번에는 내비키고 다니면 적립, 벤티 블랙 하면 적립, 바이크 킥보드 적립, 택시 이용하면 적립은 없네요. 참, 배짱이요. 개미가 아니고 배짱이요. 근데 이거는 뭐 별로 볼만한 내용이 없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블루 파트너스를 이용했을 때 할인권이라. 이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블루 호출을 많이 할런지 모르겠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진짜 차 안 잡힐 때,
출퇴근 시간에 뭐 조금 이제 명절에는 터지죠. 택시가 너무 부족하니까 명절이라든지 눈 올 때, 비 올 때 이럴 때는 좀 터질 건데 저런 일반 날씨나 이럴 때는 별로 없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택시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는 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고작 3장이라 굳이 알뜰한 사람들은 할 수도 있겠네요. 밑에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세요. 별거 없어요, 내용이. 아까 위에 사진에 있던 게 다야. 1년간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하더라고. 1년간 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하하하하. 여기에다가 저 우버인가? 우버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버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같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소비자들 잡아두려고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한번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의 관리할 사람들만 있으면 뭐 하다못해 한 1000명만 써도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1000명 더 쓰겠지. 한 10,000명 쓴다고 치면 4,900만 명, 900만 원 밖에 안 되네. 한 10만 원 써야 되겠네요. 그래야 눈곱만치라도 남겠네. 너희들 알아서 하시고 열심히 돈 쳐보세요. 기사들의 뭐 일에 대한 이러저런 거에 대한 처우는 전혀 바뀌는 게 없고 돈 버는 데만 눈이 벌게 가지고 돈 미세들이죠. 아휴, 요새 녹화를 안 했더니 기사가 왜 이렇게 많냐. 하나 더 있는데 별로 딱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뿅.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거네요. 중국 바이두와 카카오가 손을 잡았다는데 로보택시 우리 택시 기사들에게는 제일 민감한 걸 수도 있는데 하필 중국 바이두야. 테슬라도 아니고. 지난 27일 바이두 고위 임원이 방한해 카카오 모빌리티 주요 임원들과 회동을 가진 사실. 자율주행 이거를 한번 해보려나 봐요. 왜냐면 이 자율주행차를 돌리려면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이 꼭 필요하거든. 물론 우버나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완전 독점이니까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 씨발놈들 또 돈 벌겠네. 뭐 다들 자율주행 나온다고 하면 좀 걱정하시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빨라야 5년 10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미국에서도 제대로 이런 법안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됐으니까 미국도 택시기사가 있으니까 거기도 법안 통과되는데 1, 2년 정도 걸릴 거고 뭐 확장하는 거는 금방이죠.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법안이 통과되고 상용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와 또 협상을 하고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제정하고 이래저래 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5년 10년이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걱정할 건 우리 법인 기사들이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야 뭐 자기 차를 자율주행 택시로 개조하면 되니까 개조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저 같으면 그냥 테슬라를 사겠는데 제가 테슬라 주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테슬라가 훨 나아요.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바이두를 선택한 배경 수천 대 차량을 운영해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과는 한계가 있다. 난 저게 제일 걱정돼. 왜 하필 중국이야. 중국이 이런 개인정보 유출도 되게 많기 때문에 돈 미세가 뭘 그런 걸 따지겠어요.
토종 생태계가 황소개구리에 잠식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니까요, 우리나라 업체랑 좀 어떻게 협력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돈 미세니까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현대나 이런 기아 이쪽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생산을 하고 해가지고 또 카카오랑, 그때도 카카오랑 협력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카카오야.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카카오랑 협력을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도 준비가 됐을 때 외국의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워낙 좀 늦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테슬라 방식이 아니고 우버 방식으로 뭐 센서와 레이더, 라이다 이런 거를 사정없이 달아가지고 하는 자율주행 택시인데, 그게 제가 테슬라 주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조금 비용적으로도 차값도 비싸고 택시비도 비싸고 또 확장을 하는 속도도 되게 늦어진단 말이죠. 뭐 언젠가는 들어올 자율주행 택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라도 5년 10년 뒤라는 거, 뭐 그런 거는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생업에 열심히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써져 있잖아요. 한국 도로의 중국, 데이터는 어디로? 데이터 소유권과 통제권 문제. 데이터도 그렇지만 개인정보 같은 것도 많이 유출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한국의 이동정보, 패턴, 인프라,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될 우려가 있다. 이건 100%죠. 중국은 저런 눈치 안 봐요. 막 다른 나라들처럼 누구의 허가를 받고 어쩌고 법안을 만들고, 중국 그런 눈치 안 볼걸? 그냥 막 갖다 퍼날릴걸? 아, 왜 이렇게 기냐?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플랫폼 운영 주체, 핵심 기술, 알고리즘, 통제권 항보, 기업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을 못 들어오게 봉쇄했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열어준다는 거예요? 뭐요? 이게 좀 확정이 된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얘기가 오갔다는 말만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업체도 많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줌마 오늘 너무 예뻐요. 아우 예쁘네요. 뭐 일단 돈미세 카카오가 중국하고 손 잡았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게 언제쯤 우리 눈에 보일지는 봐봐야겠죠. 그럼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돼버렸어요. 너무 길어서 죄송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일하다 보면 기사라든가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보시겠지만, 뭐 또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솔직히 기사는 잘 안 보잖아. 유튜브는 봐도, 유튜브도 내가 맨날 보던 것만 나오니까 이런 기사가 안 뜰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 기사들이 있으면 캡처해 놨다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조회수 나오든가 말든가. 그럼 전 이만 녹화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뿅.